소연양 어머님,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고생하며 성공하는 건 참 보기 좋은데. 사실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고두고 느껴지더군요. 소연양은 참 좋은 아가씨인데, 우리 도윤이가 조금 과분하게 만난 건 아닐까 싶네요. 소연양, 우리 아들을 정말 위한다면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무리 소연양이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 집안과는 너무 맞지 않으니. 엄마,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어야 하고, 아버님이 내 앞에서 내 수준의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이걸 견디고 살아야 하는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귀는 남자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다가 결혼 후 시댁에서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집안의 차이로 시댁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결혼한 딸과 연락이 끊긴 동안 딸이 겪은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된 어머니의 박정희님의 사연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8세 박정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버려져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기억부터,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을 결혼식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일들까지 말이죠. 그래도 제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제 딸 소연이 덕분이었어요. 공부도 잘해 명문대에 입학하고 늘 당당한 모습으로 제게 힘이 되어주던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제 딸이 대기업 임원 집안의 아들과 만나면서 우리 삶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 집안에서 받았던 멸시와 차별, 그리고 딸이 겪은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렵게 결혼은 했지만 결국 그 결혼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고요. 이 이야기가 너무 무겁게 들리실까 걱정도 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희망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모녀가 모든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해주세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늘 아려와요. 부산 변두리의 작은 시골 마을, 거기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비록 가난했지만 그때는 세상이 전부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냄새, 아버지가 벽에 걸어두셨던 낡은 모자,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과 놀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빨리 깨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였죠.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담배만 피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며칠 뒤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없다는 사실만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한순간에 차가워졌어요. 아버지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몇 달 뒤엔 아버지마저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저를 데려가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외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셨지만 참 강한 분이셨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돌봐주셨죠. 밤에는 할머니와 이불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정희야,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단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할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르던 날, 저는 슬퍼서 울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두려웠어요. 이제 내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고 스스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물론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금과 교복값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네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물에 불어 얼룩덜룩해졌지만 제 현실은 슬퍼하거나 투덜거릴 시간도 없었기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말이면 새벽부터 시장에서 채소 상자를 나르고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희야, 너는 잠도 안 자냐? 편의점 사장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공부는 포기 못하겠어요. 졸업은 해야죠. 학교에 다니면서도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졸업장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수업 중에 조는 일이 잦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제 사정을 알고 이해해 주셨어요. 정희야, 내가 고생하는 거 선생님도 잘 알아. 졸업하고 나서 꼭 내 길을 찾아라.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식당에서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홀로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죠. 손님이 남긴 음식을 몰래 가져와 끼니를 때우던 날도 있었지만 자존심만큼은 꺾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나날 속에서도 나는 나만의 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음식점을 자주 오던 손님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아주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다정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지만 점점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죠. 결국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드레스 가게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어보던 날, 제 자신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찍은 사진은 아직도 제 책장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에서 그의 사진을 보며 흐느끼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 슬픔을 이겨낼 힘조차 없었지만 제 뱃속의 아이를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 그 생각 하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의 삶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제 품에서 웃어주는 아이를 보면 다시 힘을 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 한마디가 제 스스로를 다잡는 주문이었어요. 소연이는 정말 제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늘 우등생이었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줬죠. 그리고 부산의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냈구나.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소연이가 대기업 임원 아들인 도윤이랑 사랑에 빠지면서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행복하길 바랐지만 점점 두 사람의 사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차이가 우리 모녀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이었어요. 그해 봄 소연이는 학교 축제에서 메이퀸으로 뽑혔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걸린 소연이 사진을 보며 저는 괜히 뿌듯했죠. 그렇게 학교에서도 소연이는 단연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그때 소연이를 가장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이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첫눈에 소연이에게 반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처음에는 그냥 다른 남자애들처럼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도윤이는 정말 다르더라니까. 소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니 그저 귀엽고 흐뭇했어요. 도윤이는 소연이의 강의실 앞에서 기다리거나 매일 아침 소연이가 좋아하는 커피를 챙겨오기도 했대요. 그 한결같음에 소연이가 결국 마음을 열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죠. 소연이가 도윤이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연이와 만나고 있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 집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까지 소연이가 도윤이의 배경에 대한 말을 해주지 않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싼 외제차와 고급 옷차림에 비싼 선물을 들고 온 이도윤이라는 사람의 배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이에게 살짝 물어봤더니 도윤이가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 도윤이네 집이 꽤 잘 살긴 해. 그런데 도윤이는 되게 소박하고 착해. 소연이는 신이 나서 자랑하듯 말했지만 저는 뭔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도윤이와 소연이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서로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놓으려 했지만 점점 두 사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소연이에게 고급 명품 가방을 선물했어요. 엄마, 이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이래. 이렇게 비싼 걸 내가 받아도 될까? 도윤이는 좋은 마음으로 준 거겠지만 나는 좀 부담스러워. 저는 딸에게 그 가방이 그렇게 맘에 걸리면 돌려주라고 말했지만 소연이는 예쁜 가방을 갖고 싶은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얽혀 고민이 깊어졌죠. 한 번은 도윤이와 소연이가 함께 도윤이 친구들 모임에 나갔을 때 한층 더 둘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임 장소는 고급 멤버십 바였고 도윤이의 친구들은 전부 비싼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대요. 소연이는 평소 입던 옷차림 그대로 갔지만 화려한 친구들이 자꾸 위아래로 소연이를 쳐다보며 소곤거려 그곳에 있는 내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네요. 엄마,
그 친구들이 대놓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니었지만 나 혼자 너무 초라해 보였어. 소연이는 그날 이후 도윤이와의 데이트조차 신경 쓰게 되었어요. 도윤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내가 도윤이가 하자고 하는 걸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엄마, 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상견례는 도윤이 부모님이 지정한 고급 식당에서 했습니다. 소연이와 저는 몇 번이고 옷차림을 점검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엄마, 우리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하면 돼. 괜히 너무 긴장하지 말자. 소연이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저도 딸도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도윤이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우아한 옷차림과 세련된 분위기로 주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을 숨기며 정중히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소연이 엄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도윤이 부모님은 처음부터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도윤이 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지도 않고 앉아 있었고, 도윤이 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의 주제가 저와 소연이의 삶으로 흘러갔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뼈가 담겨 있었죠. 소연양 어머님,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소연이를 키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이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렇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고생하며 성공하는 건 참 보기 좋은데, 사실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고두고 느껴지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소연이도 옆에서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도윤이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접시에 있던 음식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덧붙이더군요. 소연양은 참 좋은 아가씨인데 우리 도윤이를 조금 과분하게 만난 건 아닐까 싶네요. 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와 딸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소연이가 옆에서 괜히 더 작아질까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넘겼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연이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따르고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도 딸을 위로하려 몇 번이고 말을 걸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더군요. 집에 도착한 뒤 소연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괜히 이런 자리에 엄마를 오게 해서 내가 맘에 안 드시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마 울음조차 삼킬 수 없었어요. 소연아,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맘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도윤이 부모님이 아직 널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를 끌어안고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형편이 이렇게 부끄러워야 하는 걸까? 왜 내 딸이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도윤이네 부모님이 뱉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도윤이와 소연이는 상견례 이후에도 여전히 만남을 이어갔지만 도윤이 부모님의 반대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는 이후로도 소연이를 집으로 초대해 간접적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소연이가 저녁을 먹다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도윤이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는 거 있지? 우리 도윤이는 집안에서도 항상 최고만 봐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웃으며 넘겨야 했어. 근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그저 딸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이 아버지 또한 대놓고 소연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도윤이가 소연이와의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자 도윤이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죠. 도윤아, 왜 굳이 그런 집안 아이와 결혼하려고 하냐? 도윤이가 속상한 마음에 소연이에게 털어놓자 소연이는 한참을 울며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도윤이 부모님은 내가 정말 부족하고 도윤이한테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꾸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게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저는 딸의 눈물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도윤이가 저를 찾아와 부모님의 반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부모님께서 소연이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도윤이의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도윤이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소연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노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도윤이 부모님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도윤이 어머니가 직접 소연이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소연 양,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무리 소연 양이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 집안과는 너무 맞지가 않아서. 그 말을 듣고 온 소연이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딸을 끌어안고 위로하며 말했죠. 소연아, 너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소연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딸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이와 도윤이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몇 달간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 도윤이가 결혼 승낙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도윤이네 집안에 맞춰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리고 그날조차 저는 마치 구경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 부모님은 최소한의 형식만 지키며 저를 대했고, 가족사진 촬영에서도 저는 뒷자리로 밀려났어요. 소연이는 그런 분위기를 애써 모른 척 하려 했지만 딸의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 후 소연이는 도윤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뒤로는 한동안 소연이가 거의 저한테 전화도 없었고 찾아오지 않아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소연이가 갑자기 집으로 왔어요. 깜짝 놀라고 반가운 맘에 소연이를 끌어안았고 소연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전 아무 말 없이 계속 안고 있었고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소연이가 이럴까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소연이가 엄마 그동안 연락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 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듣고 있는 저는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중 몇 가지를 말하자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윤이 어머니는 소연이의 접시에 손을 대며 말했대요. 소연아, 이 집안 며느리가 된 이상 식탁에 이런 음식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지. 너희 집에서처럼 대충 해서는 안 돼. 그 말을 들은 소연이는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부족해서 이런 소리 듣는 걸까? 매번 내가 뭘 해도 수준이 안 맞는다고만 하셔. 저는 그런 딸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지만 그저 달래는 것밖에는 해줄 수 없었어요. 소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하지 마. 명절날에는 더욱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는 손님들을 초대하며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도 불과하고 소연이에게 모든 상차림과 설거지를 맡겼어요. 소연아, 이 집안의 며느리는 명절에 누구보다 바빠야 하는 법이야. 내가 시집와 처음으로 치르는 명절이라 시어머니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연이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 모든 일을 했다고 했어요. 다음 날 몸살이 나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도 아침 문안 인사와 아침 준비를 돕지 않았다고 혼났다고 합니다. 엄마, 그때 어깨가 너무 아파서 밤새 잠도 못 잤었어. 정말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도윤이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소연이를 깎아내리는 말도 했다네요. 한 번은 다른 가족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소연아,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걸 감사히 생각해라. 내가 가진 배경으로는 이런 자리에 있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소연이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엄마,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어야 하고, 아버님이 내 앞에서 내 수준의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이걸 견디는 게 잘하는 걸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달랬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무력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소연아, 이젠 내가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더 이상 혼자 참으려고 하지 마. 소연이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소연이를 위로했지만 도윤이 부모님의 차가운 냉대와 무시하는 분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도윤이도 점점 부모님의 압박과 아내 사이에서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소연이의 몸과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이때 도윤이 아버지의 비리로 인해 일이 터졌습니다. 소연이는 방 정리하는 중에 우연히 시아버지의 회사 관련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경영학을 공부한 소연이는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시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이걸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나한테 지금까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고 사신 거야. 한동안 고민을 하며 여전히 시부모의 냉대를 견디며 생활하고 있던 소연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아버님 비리를 폭로할 거야.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어.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소연아, 내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했다면 엄마는 널 지지할게. 하지만 위험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소연이는 언론사에 시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했고 그로 인해 도윤이 집안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는 언론과 법적 조사에 직면하게 되었고 제보자가 소연인 줄 알게 된 도윤이 어머니는 소연이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죽어 지냈어야지. 소연이는 모든 비난과 압박을 견디며 자신을 지켰습니다. 딸의 폭로로 인해 도윤이 집안은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결국 도윤이 아버지는 회사에서 해고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소연이는 도윤이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도윤이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더 이상 이렇게 내 자신을 잃어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소연이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동안 힘든 상황을 바라만 보고 도와줄 수 없었던 도윤이도 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후 딸은 저와 함께 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소연아, 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이미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미 증명했잖아. 모처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자신을 옥죄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고 저는 딸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시작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소연이가 이혼을 결정하고 저와 함께 다시 살게 된 후 우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소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는 곳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소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죠. 엄마, 나랑 같이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제는 엄마랑 나랑 기대면서 살아보는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소연아. 이제 엄마도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지켜줄게. 우리 힘내보자. 우리가 선택한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은 작은 카페를 여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 서빙과 설거지로 다져진 제 경험과 소연이가 학생 때 따놓은 바리스타 자격증과 밝고 친근한 성격이 큰 힘이 되었죠. 카페의 이름은 우리가 떠올린 가장 소중한 단어였어요. 희망. 엄마, 우리가 가장 원했던 거잖아.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 이름을 간판에 걸고 우리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첫 손님을 맞이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던 날도 많았죠.
소연이는 늘 긍정적으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분명 알아봐 줄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에 저는 다시 힘을 냈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지내다 보니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커피 맛도 좋고 어머님도 정말 친절해요. 손님들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했습니다. 언젠가 소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시간이 흐르면서 1년이 안 되어 카페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소연이도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연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소연이는 저에게 새로운 연인 다영을 소개했습니다. 다영이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소연이와 다영이가 함께 웃으며 우리 가게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딸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기뻤습니다. 소연이는 어느 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래.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어요. 그래, 소연아. 너도 이제 행복해야지.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우리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더 나아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웃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딸을 보며 저는 딸이 얼마나 강하고 멋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시련이 많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가슴 아픈 순간도 참 많았지만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소연이가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을 때 저 역시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 아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제 옆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희망은 아주 작고 미약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작은 불씨를 붙잡고 서로를 믿으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그 희망을 꼭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페 이름처럼 희망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쁨으로 이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와 소연이가 그랬듯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와 소연이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커피를 내리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평온한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또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족 사연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